공주길산 방승준입니다. 문학 주제 탐구 보고서 영상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보고서 주제는 여러 분류 기준을 가지고 시조를 읽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교과서 단원명은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조 세수와 연관된 부분으로 골랐습니다. 네, 제가 쓴 탐구 동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시조 세수에 대해서 읽었는데 단순히 이걸 읽고 뭔가 특징을 암기하고 하는 것보다 특정한 기준을 제가 정해서 그에 따라 읽고 분석을 해보면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내용 이해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탐구 내용은 앞으로도 설명드릴 건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시조를 읽어보았고요. 첫 번째 기준은 작가의 성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고 나서 느꼈던 점은 시조를 이제 단순히 형식이나 내용만 파악하기보다는 외적 요소들 혹은 이제 외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너무 적은 두 가지의 기준만으로 이제 너무 많은 시조를 분석하려고 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많은 기준을 세워서 시조를 읽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탐구 계획은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제 여러 기준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감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탐구를 하게 됐고요. 먼저 시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서 이제 창작되기 시작되어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향유되었던 한국 문학으로 초기에는 양반과 사대부 계층이 주로 누렸지만 시간이 흘러 서민들까지 창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삶과 정서를 담아내는 폭넓은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의 작품을 여러 기준을 가지고 감상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시조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았고요. 가장 먼저 성별의 차이에 따라 드러나는 시조 양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발언은 남성 작가들과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순히 성별 차이로 인해 작품의 특징, 표현, 정서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라고 써놨는데, 막상 제가 그 시조들을 직접 읽어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나서 깨달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라서 시에서 어떤 특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당시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신분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남성들 중에서 주로 이 시조를 향유했던 사람들은 양반이나 또는 사대부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양반 여성들은 거의 이제 문학 활동을 하진 않았고, 오히려 기생들이 더 많이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가지고, 네, 그런 다른 내용의 시조를 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오직 신분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네, 신분 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여자와 남자가 서로 현대 사회보다는 훨씬 더 불평등하기도 했고, 약간 성 역할이 서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자들은 밖에 나갈 기회가 더 많았고, 작품 창작 기회도 많았지만, 여성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서로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에 따라 이제 정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성별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작품에서의 특징이 실제로는 성별보다는 신분적 차이,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한 어떤 구조적 그런 입지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그 시조의 어떤 특징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차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이때 여말선초라고도 하는 이 시기, 그리고 조선 중기, 조선 후기, 그리고 개화기 이후라고 써놨는데, 사실 개화기 이후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그 시들을 제가 위주로 썼습니다. 가장 먼저 여말선초의 이제 특징을 많이 담은 그런 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고려를 많이 그리워하고 고려를 끝까지 지지했던 충신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조선을 새로 건국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을 딱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를 어,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이 시대를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정을 했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지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갑니다. 당시는 이제 붕당 정치가 활발해서 어떤 그 사화로 인해서 살인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전쟁이 발생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도 많았고 또한 뭔가 정계에 있으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직접 이제 자발적으로 물러나서 자연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식과 이황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윤선도의 시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조식과 이황의 시에서는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이황의 시는 약간 그거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네, 그 학문을 익히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기도 했는데 당시 학자들이나 사대부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가져왔고요. 윤선도의 시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사상 그리고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평민들까지 사유계층이 되고요. 평민들이 아무래도 그 시조를 창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양반들보다는 한문을 배우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글이나 어떤 음성상징어 위주의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고 사설 시조라고도 하는 이런 중장이 길어진 시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설 시조의 특징을 잘 드러날 수 있는 작품들을 가져와서 제가 써놨는데 이 두 가지 시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두텁이 저 밑에 여기 비유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써놨는데 아무래도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그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어떤 좀 그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선은 그 임에 대한 그리움 또는 임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는데 양반이나 사대부들이 시에 썼을 만한 감정보다는 평민들이 많이 썼을 만한 감정이 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개화기 이후에 제가 시를 가져왔는데 사실 개화기 이후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상 일제강점기의 시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들은 시조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현대시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조의 목적이 결국엔 자기 정서를 표출하고 예, 자기 경험을 정서로 승화시키는 약간 그런 의미를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시조라고 부르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자의 정서를 주제로 하는 문학이 곧 시이자 시조이기 때문에 정서를 적절한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만 했다면 그 시는 잘 써진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를 계승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의 전통을 이제 부활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시들이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을 또 그만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를 가져와서 제가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소감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이 두 문단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조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막상 그걸 그 양상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느낌도 있고 또 재밌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를 공부할 때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가가 어떤 경험했던 사실들이라든지 하는 걸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를 다시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